번째로 우리가 왜 청정 에너지원이 필요한가? 두 번째는 수소가 어떻게 에너지원이 되고 청정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까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약 40여 개국의 정상들이 화상을 통해 한자리에 모여 기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이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를 재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탄소 중립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탄소 중립은 인간사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사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최소화하고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산림 형성을 통해서 흡수하거나 기술 개발을 통해 제거해서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통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경제국에서 탄소 중립 선언 및 그를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진 전략들의 공통적인 방향은 현재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사회에서 탈피하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사회로 전환하는 것인데요. 이런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사회에서 에너지 활용 방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얻은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가 수소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수소에너지 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얻은 전기에너지를 이용하는 그린 수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그린 수소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린 수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수소가 어떻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전기차가 수소를 연료로 해서 가니까 에너지원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다만 과학적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과학 시간에 물의 전기분해라는 실험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때 물의 건전지를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가해주게 되면 산소와 수소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서 물과 전기에너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가능케 해주는 장치가 연료전지라고 합니다. 1839년 영국의 물리학자인 그로브가 수소와 산소의 반응 중에 발견하였고 실제로 전지를 만들어 보았다고 합니다. 이 연료전지는 1965년 미국의 우주선 제미니 5호에 적재되어 우주선 내의 전력과 음료수를 공급하면서부터 갑자기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연료전지에 공급된 수소는 연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수용액에서 전자를 교환하는 산화 환원 반응이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수소, 산소가 물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전극에서는 두 극 모두 탄소 혹은 금속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극의 표면적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다공질로 되어 있습니다. 전해질 용액은 수산화 칼륨 용액입니다. 수소 가스는 약 1에서 10기압으로 보내지고 수소가 스며드는 쪽이 마이너스, 산소 쪽이 플러스 극입니다. 수소는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를 잃어 산화되고 전자는 산소가 공급되는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여 산소와 결합하는 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류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 반응식에서 볼 수 있듯이 단지 수소, 산소로 물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수소가 공기 중에서 연소하여 물이 되는 변화와 동일합니다.
연료 전지에서 생산된 전기 에너지로 모터를 구동시켜 수소 전기차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킬 때 환경 오염 물질은 전혀 배출되지 않고 부산물로 오직 순수한 물만 배출됩니다. 이런 점에서 수소가 청정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소와 연료 전지만 있으면 현재 전기 에너지가 사용되는 모든 분야에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가 이런 친환경적인 부분만 만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에너지라는 것이 생산에도 중요하지만 생산한 다음 저장하고 필요한 곳까지 운송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수소는 기체, 액체, 다양한 형태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수단으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와 같은 다른 에너지 저장 수단과 비교해보면 대용량으로 저장했을 때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비용이 낮고 장시간 보관했을 때 시간에 따른 에너지 손실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어서 대용량 장시간 저장에 특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운송에도 특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수소는 어떻게 저장되고 운송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수소는 대부분 기체 상태로 탱크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수소는 원자번호 1번 물질입니다. 질량적 부피가 굉장히 큰, 밀도가 굉장히 낮은 물질입니다. 가장 가벼운 기체이면서 끓는 점이 영하 252도씨입니다. 그러므로 액체로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소가 산소와 만나 연소될 때는 1g당 28,680칼로리의 열이 발생합니다. 공기 중에서 연소 시 온도가 2300도씨까지 올라갑니다. 또한 착화 에너지가 작아서 정전기에 의해서도 발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탱크와 같은 한정된 공간에 많은 양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350바 또는 700바 같은 고압에서 압축을 해서 저장합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수소를 액체로 액화시켜서 탱크에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액화시켜 저장하게 되면 700바의 기체를 저장할 때보다 약 2배 많은 양의 수소를 같은 공간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액화시키기 위해서는 온도를 영하 235도씨까지 낮춰줘야 하고 그리고 극저온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특수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기술은 아직 상용화 되진 않았고 여러 국가와 기업들이 액화수소 생산 및 운송을 위한 실증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수소를 액상 유기용매에 저장하거나 고체 금속 물질에 저장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앞서 말씀드린 기체 저장, 액체 저장보다 고압이나 극저온 같은 극한의 환경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저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용화하기까지는 아직 기술의 신뢰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 수소의 두 가지 가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가치는 수소가 청정 에너지원으로서의 가치, 두 번째가 에너지 저장 수단으로서의 가치입니다. 이 두 가지 가치를 통해 수소가 미래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아마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해결책이 있는데 왜 지금 당장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이 어려울까? 그에 대한 해답을 드리기 위해서 수소 에너지, 그 본질에 대해 조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그린 수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아마 의문이 하나 드셨을 겁니다. 그럼 다른 수소가 있는 것일까? 예, 맞습니다. 수소는 생산 방식과 친환경 정도에 따라서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로 구분 가능합니다. 그레이 수소는 화석 연료로부터 생산하는 수소를 말합니다. 현재 생산되는 대부분의 수소가 약 96% 정도는 그레이 수소입니다. 이 그레이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식은 천연가스 개질 방식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천연가스의 주 성분인 메테인과 고온의 수증기를 촉매화학 반응을 통해 수소와 이산화탄소로 전환하는 것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소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게 됩니다. 약 1kg의 수소를 생산하는데 10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지 못한 느낌을 주는 그레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습니다. 블루수소는 그레이 수소와 동일한 생산 방식을 따릅니다. 다만 생산 과정 중에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를 그대로 대기로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이라는 CCS 기술을 이용해서 따로 저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레이 수소보다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기 때문에 친환경성이 높고, 그리고 뒤에 말씀드릴 그린 수소보다는 기술 성숙도가 기술 경쟁력이 확보되어 있어 현재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산화탄소 배출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한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린 수소는 물의 전기분해를 통해 얻어지는 수소를 말하는데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얻은 전력으로 물의 전기에너지를 가해서 수소와 산소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전혀 없습니다. 궁극적인 친환경 수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석연료가 아닌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얻은 전기를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만약 화석연료에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한다면 그 과정에서 이미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그린 수소가 되기 위해서는 꼭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얻은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린 수소를 미래의 청정에너지원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린 수소의 생산과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각 나라들은 여러 가지 제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 3월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소는 대부분이 그레이 수소입니다. 왜 그린 수소가 지금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부터 얻은 전력을 만들어내는 생산 단가가 높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전의 시설의 효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 못해서 수소 생산을 위해 필요한 전력량이 높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쟁적 기술적 문제 때문에 현재는 그레이 수소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결국 그린 수소의 사용을 전략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북아메리카나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대용량 수전의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환경오염과 이상기후 현상을 막기 위한 탄소 중립 실현의 해결책이 될 그린 수소. 그린 수소가 가진 가능성이 만들어갈 지속 가능한 미래를 기대해보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저장, 운송, 활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